네, 오늘은 50m 어프로치 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많은 분들이 뭐 싱글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고 일반 주말 골퍼 분도 그렇고 사실 플레이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프로치 샷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치시는 분들도 결국 스코어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프로치 샷의 향상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코어가 좀 높으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스코어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가장 좀 탄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어프로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프로치가 향상되면 아무래도 좀 샷에서도 조금 실수가 나도 훨씬 더 리커버리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오늘 어프로치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거리감 맞추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연습량이 굉장히 많고 숏게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감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플레이 하거든요. 근데 뭐 라운드를 자주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연습을 좀 많이 못하고, 그리고 이제 라운드 횟수도 좀 줄어드시는 분들은 사실 처음에 조금 가서 거리감 맞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어프로치 거리감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자꾸 거리를 이제 플레이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프로치 할 때 가장 중요한 샷 중에 하나는, 자, 백스윙과 팔로우 스로가 굉장히 크기가 비슷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특히 초보분들은 어프로치를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백스윙을 작게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게 들어서 이렇게 세게 맞추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많이 들어서 힘을 또 이렇게 놓으면서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백스윙과 팔로우스루는 항상 1대1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시계에 대해서 조금 시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7시에서 5시, 그리고 9시에서 3시, 제가 제 팔을 봤을 때 7시면 이 정도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5시, 그 다음에 팔이 9시 정도 올라가면 사실 거의 이제 하프스윙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50m 안쪽은 지금 이 두 개의 스윙으로 7시에서 5시, 그리고 9시에서 3시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리를 두 가지 거리를 맞출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스윙에서 팔로우 스로가 항상 1대1로 먼저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시에서 3시도 여기 이렇게 하셔서 9시에서 3시 요거를 먼저 조금 인지를 하셔서, 지금 제가 아마 7시 정도 백스윙을 들고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면 캐리로 한 15m에서 한 18m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연습장 가셔서 요 정도 스윙을 했을 때 얼마나 나가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대1로 스윙을 했을 때 캐리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5m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제가 클럽이 지금 사실 피칭 웨지예요. 피칭 웨지는 조금 많이 굴러갈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이 7시 정도의 스윙에서 피칭 웨지, 그리고 보통 이제 갭 웨지죠. 52도나 갭 웨지, 그리고 샌드 웨지,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연습을 해보시면 그 세 가지가 미세하게 캐리 거리가 조금씩 로프트가 더 높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스윙으로 지금 세 가지 거리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을 하면 지금 7시 스윙과 9시 스윙의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9시 스윙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 정도 지금 쳤을 때 한 60m 정도 나오네요.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3번 정도 쳐보시면 그 평균을 좀 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50, 60 정도 캐리가 나오고요. 한 번 더.
꽤 정확한데요. 네, 캐리가 계속 똑같이 가시는데요. 네. 네, 이렇게 1대1로 하시면 일단 스윙 리듬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내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기준점이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 나갈 때 피는 저 정도 보이는데 지금 캐디분이 불러주신 거리를 이게 얼마큼 들어야 될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개의 기준점을 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해보시면 그래 내가 이만큼 들었을 때 이만큼 나가지.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훨씬 더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도 거리가 맞추기 훨씬 좋아져요. 제가 이번에는 샌드위치를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7시 스윙을 먼저 갈 겁니다. 네. 아까 제가 피칭 웨지를 쳤을 때는 캐리가 15m 정도 나왔는데 지금 요거는 10m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 번 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샌드위치도 3번 정도 치시면서 거리를 이렇게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평균적인 거리를 계속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컨디션이 좋은 날, 안 좋은 날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항상 내가 평균적으로 에버리지를 내다보면 내 평균이 이 정도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9시 스윙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거리가 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아까 피칭 웨지를 쳤을 때는 62m 정도 캐리가 나왔는데 지금 샌드위치를 쳤을 때는 50m 조금 적게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씩 쳐보시면 지금 거리의 평균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피칭 웨지보다는 한 10m 이상 적게 나가죠. 그러면 벌써 이 두 가지 클럽으로 지금 2개 거리가 확보가 된 겁니다. 거기서 지금 제가 피칭 웨지랑 샌드위치를 쳤는데 요 사이에 52도나 갭 웨지를 사용하시면 지금 한 번에 스윙으로 3가지 거리가 나오게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필드 나가셔서 훨씬 더 좋으세요. 그리고 내가 계속 거리가 얼마큼 들어야 될지 체크를 하시는 것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를 또 더 정확하기 위한 또 제가 드릴을 알려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 난 똑같이 하는데 왜 계속 거리가 다르지? 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어프로치를 할 때 손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풀어야 되기도 하고. 네. 장우희 프로께서는 저는 손목을 최대한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두 분 다 말씀이 맞긴 하거든요. 어프로치는 때로는 풀어 칠 때도 있고 때로는 손목을 가지고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손목을 안 쓸 수 있어야 손목을 썼다가 안 썼다가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스윙을 해보시는데 거리가 계속 달라. 이런 분들은 분명히 손목이 넘어가 버리거나 스피드가 빨라져 버리면 공이 탄도가 떴다가 안 떴다가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스윙을 하더라도 팔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손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스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요즘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시죠. 얼라이먼트도 놓지만 자 클럽의 옆부분을 이렇게 이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 주신 다음에 똑같이 그립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옆구리 쪽, 이쪽 부분에 지금 채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면, 약간 정면에서 보면 지금 소문자 Y에 가깝죠. 네,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백스윙 7시 정도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손목이 돌아가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거는 뭐 칩샷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정말 중요한 드릴입니다.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특히 짧은 런닝 어프로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습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다시 연습을 좀 해보시면 훨씬 더 그 전보다 일관성 있는 거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9시 스윙도, 근데 제가 아까 7시 스윙을 했을 때 이때 주의할 점은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가지고 나가셔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내 몸을 쳐도 안 돼요. 약간의 떨어져 있는 위치를 그대로 여기 전체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시 스윙은 자, 이 끝이 밑으로 딱 보게 되면 정말 하프 스윙으로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빨리 풀리시는 분들은 벌써 빨리 몸을 때릴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마 아플 것 같아요. 멍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풀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손목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 열심히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은데 자 합스윙 네 이렇게 가지고 나와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이때 너무 끌고 나가려고 하진 마시고요. 몸을 너무 때리는 거에 좀 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스윙. 네. 이렇게 나가시면 지금 제 손목이 계속 일관성 있게 지금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헤드가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로테이션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클럽 끝이 일관성 있는 리듬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되셔야 그 다음에 손목을 부드럽게 띄울 수도 있는 거고 더 낮게 강하게도 굴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급자 골퍼분들도 결국 샷의 퀄리티는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파세이브를 더 잘하시냐 그리고 내가 좀 더 보기가 덜 나오냐에 따라서 뭐 정말 더 스코어가 내려가실 수가 있는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하게 손목을 최대한 우선 사용하지 않게 먼저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마스터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좀 스킬 샷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 하실 때는 항상 체중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샷을 할 때는 거의 7 정도까지도 왼쪽을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허리 정도 스윙이 올라가게 되면 한 6대 4 정도에서 계속 웨지는 저는 컨트롤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띄워야 할 때는 거의 5대 5 정도도 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6대 4 정도를 좀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팔로우 스로우 때 지금 클럽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탄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그냥 노멀한 어프로치. 네, 이 정도면 사실 오른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옆 사람과 악수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굉장히 내추럴한 어프로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악수한다는 느낌. 그 다음에 공을 조금 더 낮게 굴리고 싶다. 그러면 백스윙에서 이때는 오른손이 이렇게 꺾여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래야 공이 굉장히 낮게 굴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과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와 그린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그린 엣지에서 핀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 때 그리고 언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 강하게 낮게 굴려치시면 굉장히 좀 튀어서 공을 그 언덕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샷들을 조금 해주시면 맨날 2단 그린 같은데 짧아서 못 넘어가실 때 이렇게 과감하게 낮게 굴려주신 샷을 하면 그런 걸 다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공을 좀 소프트하게 띄워야 되죠. 그러니까 벙커라든지 굉장히 좀 엣지와 핀이 굉장히 가까울 때 그때는 어드레스 헤드 좀 열어주시고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이 하늘을 볼 수 있게 요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손을 그대로 이렇게 나오냐 악수하듯이 나오냐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나오냐에 따라서 공의 탄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갈립니다. 제가 띄우는 샷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정말 소프트하게 뜨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벙커 넘겨야 되고 핀이 앞핀이다. 그러면 사실 띄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이럴 때 과감하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샷을 했을 때는 사실 띄우는 샷들은 거리가 조금 적게 나가기 때문에 한 10% 이상은 더 크게 쳐주신다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샷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노멀한 샷은 손이 그냥 악수하는 느낌 딱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굴릴 때는 전체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왼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공도 좀 더 오른발에 놓이고요. 치고 나서 이렇게 꺾여 있게 오른손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프트하게 이제 공을 띄워야 될 때 공을 약간 왼쪽에 두시고요. 네, 그리고 절대 헤드를 열 때 왼쪽에 이렇게 열고 열시면 절대 안 돼요. 헤드를 열 때 손은 중앙에 있고 그리고 헤드가 약간 열릴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 들면 굉장히 소프트하게 공이 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내가 상황별로도 어떻게 쳐야 될지 조금 더 관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스윙과 팔로우 스로우가 굉장히 크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틱 그 드릴은 사실 그냥 골프장 연습장 가셔서 몸 푸실 때 꼭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볼의 컨택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의 원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스윙과 팔로우 스로우가 같아야 한다. 네. 그리고 1대1을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어프로치의 리듬감이 항상 일관성 있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관성 있는 거리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내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어프로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